셰익스피어 소넷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미 공부한 내용에 대한 시 설명과 해석과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고민한 흔적을 보이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정답인 해석만 쭉 아주 미끈하게 기록하고 코멘트 몇 마디 달고 끝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하지만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면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해석만 쓸 수가 없거든요. 해석을 만약에 나름대로 고민해갖고 잘못된 해석이라도 낼 수 있으면 그것도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냥 정답만 내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한 흔적을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맞고 틀리고로 내가 여러분들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과정인지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식의 멘트를 다는 게 훨씬 나한테는 좋습니다. 정답을 쭉 적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갖고 그 해석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 과정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종이에다가 쭉 막 메모하고 갈겨 쓴 것도 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나중에 정리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 방식으로 아무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또 읽어보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을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해결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궁금한 게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질문하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번 시를 읽을 텐데 그 전에 혹시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학생들은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잠깐 나누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죠. 내가 수업 계획서가 수정됐다는 것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봅시다. 이런 걸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컴퓨터가 그런 걸 열어볼 수 있다면 열어보고 요 1시간 끝난 뒤에 출력을 해갖고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으면 그 다음 공부할 시를 우리가 또 프린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수정된 수정된 실러버스는 어떻게 고쳤냐면 요 날짜가 우리가 수업한 날짜고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숙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것은 끝났고 지금 오늘 강의 이 부분은 숙제 없이 내가 3편의 소네트를 읽을 생각인데 여기 이렇게 별표를 한 거는 지난번에 준 교재에 추가된 소네트입니다. 한 5편 정도를 더 추가했어요. 스케줄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 19번은 그래서 요 밑에 다시 내가 다시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셀러버스를 프린트하면 그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편의 시를 읽고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에는 과제를 2개를 내줘서 12번과 17번 이것은 이미 공지가 되기 때문에 할 거예요. 12번과 17번 근데 만약에 미리 낸 사람 중에 하나만 냈으면 2개 다 내야 됩니다. 다시 내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마감이에요. 그래야 내가 오후까지 그거를 읽고 오후에 월요일 날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었는지를 보고
내가 월요일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2개의 시를 일요일 날 아침까지 올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138은 우리가 원래 교재에 있던 시니까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2개가 추가된 거예요. 이 2개 추가된 것은 과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과제를 거의 한 편씩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그 영양가가 없는 것 같아갖고 한 편이라도 여러분들 숙제를 하도록 고쳤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공부할 거를 월요일 날 소넷 20번을 해서 화요일 날 아니죠. 이게 월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올리면 내가 그거를 숙제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20번 소넷에 대해서는 11일 날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되고 그래야 화요일 날 12일 수업에서 내가 여러분 과제를 읽고 요 시 3편을 할 겁니다. 요 2개는 추가돼서 밑에 다시 출력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3일 수요일 날은 요 3편을 읽는데 다 이건 교재에 있고 요거는 교재에 없는 거. 그 중에 하나 73번은 바로 화요일까지 아침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스케줄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시에 대해서 3편으로 하루에 하겠다는 시에 대해서는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으로 계속 연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5편을 다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계획한 거에 플러스 몇 편을 할 수도 있고 뭐 더 추가한 걸 할 수 있고 이거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한 다음에 매일 하루에 한 편씩 해갖고 그 다음날 수업할 거를 전날 아침까지 보내주면 됩니다. 마지막 날은 이 한 편의 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날은 내가 상황을 봐서 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을 하루 결론으로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고 숙제는 하나인데 그날 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내가 산문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 동안 그래도 영시를 번역하면서 셰익스피어를 번역하면서 공부한 어떤 뭐 얻은 게 있다면 어떤 산문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테스트해 보도록 내가 산문을 가져와서 똑같이 분석을 해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를 한 편만 과제로 내줬고 이 시 한 편을 읽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이 좀 필요가 없어졌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열심히 하고 정말 진지하게 했다고 싶으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오프라인 수업 없이 줌 수업으로 대신할까 해요. 라이브 줌입니다. 라이브 줌. 그날은 토요일 날은 그래서 곧 시간을 좀 다른 시간하고 약속이 겹치지 않도록 좀 짜놔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은 우리가 워낙 아침 시간부터 공식적인 수업 시간이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만약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10시로 합시다.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도 10시, 토요일 날 10시에 학교 강의실에서 모임을 하고 만약에 오프라인이 좀 필요 없다. 그러면 줌 라이브로 10시에 생방송으로 수업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똑같은 방식으로 71편과 산문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기 자료실에 다 올라 있으니까 여러분들 프린트하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추가된 소네트를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이건 과제는 아니지만 혹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읽고 수업에 임하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그 끝에 보면
오늘 공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인트로덕션에서 내가 일부러 뺐었는데 이걸 추가합니다. 이건 과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읽을 내용이에요. 페트라르카의 어떤 전통, 셰익스피어와 페트라르카의 영향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시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집에서 읽어도 되고 지식을 쌓아도 됩니다. 이런 게 새로 올린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띄워놓고 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고 준비하고 있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죠. 오늘 배우고자 하는 소넷은 18번, 19번, 130번이라고 이제 계획에 잡았습니다. 다 숙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시라면 굉장히 낯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좀 흉내냈으면 좋겠어요. 문장을 놓고 어떻게 문장을 분석하고 단어의 뜻을 찾아내고 우리말답게 바꾸는지. 이거 우리말답게 바꾸지 않으면 한국말로 번역한 것도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기르는 의미에서 내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는 게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영어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나중에 가르친다면 그 교재에 그 학교 뭐 공립학교나 사립학교가 채택한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해야 하겠지만 나는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이런 소네트를 좀 평이하고 좀 쉬운 걸 찾으면 소네트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문학적 감각을 길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만 해도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전공을 많이 정하거든요. 어떤 수업에 선생님한테 그냥 꽂혀갖고 그 전공을 대학교 가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여학생들은 뭐 국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국문과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 이거 결코 나쁘지 않거든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영어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어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어봤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자산이 돼서 학생들에게 흘러갈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거죠. 그게 영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영어 교육이라서 여기 무슨 교육학적 방법론을 여기서 거론할 건 하나도 없고요. 뭐 문법이라 그래갖고 그것도 교육학은 아니잖아요. 일단 영어 자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18번 소넷은 아마 셰익스피어의 그 154편의 소넷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넷 중에 하나입니다.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많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영문과를 나왔으면 뭐 학부 때 한 편 소넷을 읽었다 하면 이걸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봅시다. Shall I compel thee to a summer's day? Thou art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Rough winds do shake the darling buds of May, and summer's bliss hath all too short a day. Sometime too hot the eye of heaven shines, and oft is his cold complexion dimmed, and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 declines, by chance or nature's changing course untrimmed.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nor lose possession of that fair thou owest, nor shall death's brag thou wanderest in his shade, when in eternal lines to time thy growest. So long as man can breathe or eye can see, so long lives this, and this gives life to thee. 무조건 내단, 내행, 내행 이렇게 코트레인 세 개를 나누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구두점 얘기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 시에서 구두점은 문장이 그냥 잠깐 중단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어리더는 피어리드라고 하면 완전히 딱
단절을 의미하는데 이런 콜론이나 세미콜론이 계속 반복되고 컴마가 반복되는 것은 아직 문장이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 줄로도 계속 연결되니까 끊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그러면 근데 이제 사행에서는 콜론으로 끝났잖아요. 뭐 이행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 아이디어가 하나 종결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지금 의문문입니다. 그대를 비교해 볼까요? Shall I? 뭐 will I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shall 그러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한다는 뜻이에요. shall. 그냥 운명적으로 그대를 여름날과 비교해 볼까요? 그게 토픽 센텐스예요. 여러분들 영작문을 배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영작문은 반드시 영작하는 원칙에 따라서 써야지 인정이 돼요. 그거에 어긋나서 글을 쓰면 그것은 글이 아니에요. 절대로 뭐 미국 교수들은 받아주지도 않고 그거는 글로 쳐주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문장의 그 형성된 첫 번째가 뭐냐면 토픽 센텐스.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 소설에도 토픽 센텐스가 있는 걸 아십니까? 소설 전체를 아우르는 토픽 센텐스를 처음에 써요. 막 다른 얘기하다가 뭐 우리 같은 경우 다른 얘기 막 하다가 이렇게 뭐 뒤에 중요한 얘기 슬쩍 나오는 식으로 하는데 그건 영어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시에도 토픽 센텐스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엔 다 설명이에요. 영어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날과 당신을 내가 비교하겠다라고 하고 you와 당신은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온화합니다. temperate 하면 뭐 이렇게 절제할 줄 알다는 뜻이거든요. 여름은 절제가 안 되잖아요. 막 엄청 뜨거울 수 있잖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당신은 여름날과 비교해도 온화하고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바람이 do shake. 이것도 강조죠. do shake. 흔듭니다. The darling birds of May. darling 하면 사랑하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5월의 꽃망울, 아름다운 5월의 꽃망울, 피기도 전에 꽃망울을 세찬 바람이 막 뒤흔들어. 봄날을 꽃샘 추위 시기라고 하잖아요. 꽃샘, 꽃을 샘내는 바람이니까 이 꽃이 못 피게 하려고 거친 바람이 막 뒤흔들어 놓는 거야. 예쁜 꽃망울을. 이거는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름날은 5월부터 이제 여름으로 우리가 뭐 시작되는 거라고 쳤을 때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 초여름 아니면 봄날에도 러프 윈드는 불어제낍니다. 그리고 여름의 리스는 old short date. 너무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short date 하면 하루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 그냥 날이 좀 짧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름은 낮이 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 딱 냈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예요. 리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여름날은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름이라는 기간을 임대한 긴 기간. 뭐 5월부터 뭐 8월 이렇게 뭐 3개월, 4개월 여름이라고 생각하는 긴 기간을 리스 우리가 마치 빌린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여름의 계약 기간은 너무 날이 짧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다면 이게 기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데이트. 그러니까 여름하고 비교해봐도 당신이 더 낫다. 당신은 여름보다 더 기니까. 당신은 찬바람이 부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ore lovely, more temperate. 또 계속됩니다. 이제 다음 아이디어죠. 어떨 때는 too hot eye of heaven shines. 이것도
shine하고 decline하고 딱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운을 맞추기 위해서 shine을 이렇게 뒤에 쓴 것뿐이에요. 그럼 뭐예요? The eye of heaven shines too hot. 하늘의 눈이라면 뭐겠어요? 그거 빛난다 그러면 태양이겠죠, 당연히. 하늘의 태양은 빛나는데 너무 뜨거워, 어떨 때는. 여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우 막 더운 날은 못 견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his cold complexion dimmed. 이것도 이 dimmed하고 untrimmed 하고 맞추기 위해서 뒤에 놨고 이게 is dimmed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주어가 이거 굉장히 문장 형식이 아주 쉬운 시입니다. 소네트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번역하기가 쉽죠. 그래서 과제를 안 내주는 거죠. 봅시다. 그에 여기서 그런 태양의 골드, 우리 태양을 서양 사람들 골드 하죠. 우리는 붉은 태양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골든 선이라고 해요. 골든 선. 그래서 태양을 그리면 걔네들은 노란색으로 그려요. 우리는 막 붉은 태양, 노란 태양이라고 안 그러죠. 우리 노란 그러면 뭔가 시들어가는 맥 빠진 그런 느낌인데 뭐 우리는 뭐 금을 노란색이라고 생각하니까 골드라고는 아니고 금빛 태양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나? 근데 아무튼 붉은 태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네는 골드 선이라고 해요. 골든 선. 그러니까 컴플렉션 하면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 화장품은 모르겠어요. 외국 화장품을 한번 보고 갖고 있는 사람은 이따가 한번 그 라벨에 붙어 있는 라벨 한번 읽어보세요. 컴플렉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컴플렉션이라는 것은 얼굴 색을 말합니다. 얼굴 색. 그래서 그 뭐 흑인이나 뭐 아시아 사람 모르겠어요. 흑인 같은 사람들의 피부를 위한 화장품 보면 뭐 다크 컴플렉션을 위한 거, 뭐 라이트 컴플렉션을 위한 거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골드 컴플렉션이면 태양의 얼굴빛 색깔이 황금빛 얼굴빛이야. 그 태양의 황금빛 얼굴 색깔은 is dimmed.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dimmed.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dimmed. 뭘로? cloud. 구름. 구름은 항상 문학에서 뭔가 햇빛을 가리는 방해하는 부정적 의미죠.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뭐 쉐이드의 역할로서는 또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 꼈다 그러면 뭔가 우환이 찾아온다든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비가 내린다든지 그런 개념이니까 황금빛 그 얼굴을 구름이 그냥 가려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 여러분 그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 declines. 이것도 동사가 뒤로 갔다고 생각하면 주어가 뭐겠어요? every fair, every fair declines. 이거는 이제 부사고고 모든 아름다운 것은 감소합니다. 줄어듭니다. 사라집니다. 무엇으로부터? 아름다움으로부터. From fair. 이 fair를 그러면 명사로 우리는 간주할 수 있죠. 모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부터 어떨 때는 이 감소하고 떨어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영어가요. 급해지면 어순이 한국말 어순이 된데도 every fair declines from fair sometime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sometime, every fair sometime declines from fair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순 가만 보세요. 우리나라 어순이잖아. 모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부터 어떨 때는 줄어듭니다. 사라집니다. 소멸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by chance, 우연히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자연의 변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럼 untrimmed라는 말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딱 들어왔어요. 이것은 문장에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간주했을 때 이건 뭐 declines 다음에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부터 디클라인한 상태가 뭐가 되냐면 untrimmed 된 상태. 결국 untrimmed. 이런 문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came here surprised. 나는 여기 왔는데 놀랬어. 그게 와서 결과가 놀라게 된 결과일 수도 있고 놀란 상태로 내가 왔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I came here surprised. 내가 무슨 소식을 듣고 놀랬어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came here surprised. 근데 와서 놀라게 되었다. 라고 결과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시에 그대로 쓰면 모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부터 디클라인 해갖고 마지막 결과가 untrimmed. 모든 장식이 다 떨어져요. 트리밍한다 그러면 장식이 다 벗겨졌다는 뜻이거든요. 디클라인 돼갖고 아름다움이 소멸되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아름다움의 장식이 다 untrimmed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찬스는 뭐 일찍 꺾이는 꽃, 일찍 죽는 아름다움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우연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연이 변해가는 과정을 세월이 흐르면 말하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부터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그냥 아무 장식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여름날이라는 것에 대한 단점. 여름과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단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하면서 그대의 영원한 여름 이것은 여러분 18번 소넷이니까 애기나라는 시에서는 벗어난 주제예요. 다른 주제예요.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shall not fade.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멸성을 그대에게 이 시인이 말하는 어떤 대상에게 줍니다. 영원성을.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시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Nor lose possession of that fair thou owest. not이니까 nor가 나면 계속 연속된 부정이에요.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잃지도 않을 거다. 뭘? 소유를 잃지 않을 거다. 뭘 소유한 것? 그 아름다움의 소유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의 소유권을 뒤에서 수식했어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대가 소유한, 그대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의 소유권을 잃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시들지도 않고. 자, 이게 어떤 조건이 나와야지 돼요. 밑도 끝도 없이 그대의 아름다움은 영원할 겁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할 거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 보면 when이 붙잖아요. when. 언제 이렇게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보면 nor shall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부정이에요. 죽음도 brag 하면 막 허풍 떨고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자랑을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뭐라고? 그대가 여기서 his는 누구의 쉐이드일까요? death겠죠. death. 죽음을 의인화했어요. 의인화. 그래서 his로 받았죠. 그리고 대문자로 썼고 나도 여기서 이걸 사실은 대문자로 써요. 죽음의 그림자에서 그대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죽음은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이 그대를 향하여 하는 말이야. 너 내 그림자에 갇혀 있어. 너 내 그림자에 쌓여 있어. 너도 언젠가 죽을 거야. 이렇게 허풍 떨고 brag 자랑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야, 난 너도 데려갈 거야. 너도 내 그늘 속에 지금 방황하고 있어. 언젠가 데려갈 거야. 이렇게 죽음도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의 여름은 사라지지도 않고 또 그대가 소유한 아름다움의 소유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죽음도 그대가 죽음의 그늘에 있다고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 In eternal lines, time thy growth. 이것도 이제 우리 첫 시간에 growth 이런 거 다 배운 거죠. EST가 붙는 거, apostrophe 써갖고 모음 하나 줄인 거. 이게 이제 주어야, when의 주어야. 그대는 자라게 됐을 때, 성장하게 돼, 뭐 성숙하고 커져가. growth 어디까지 자라가냐면 to time까지. time은 어떤 시간의 무한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해석하기는 곤란한데 그대가 영원한 이 라인 속에서 시간으로 돼버릴 때, 시간만큼 성장할 때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좀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장이 to time을 뭐라고 할까? grows to time. grows to time 하면 자라다가 시간까지 자란다.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은 끝이 없는 것인가요? 시간도 끝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대가 영원한 라인 속에서 성장한다면, 그래서 이 시간에까지 성장한다면, 시간처럼 계속 따라간다면, grows to time 하면 시간과 함께 쭉 간다면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원한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eternal lines가 이제 여기서 수식할게요. eternal lines에서 그대가 시간과 함께 성장한다면 eternal line을 뭐겠어요? 바로 이것은 시를 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그 시 자체를 말해요. 시를 말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이제 소네트에서 나올 텐데 넘버, 그다음에 라인 이런 거 다 소네트를 말하는 거예요. 시는 이렇게 숫자거든요. 모음의 수. 라인은 이런 우리가 읽는 라인이 다 시의 라인이라고 쳤을 때 영원한 시 속에서 그대가 시간과 함께 성장한다면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사라지지 않고 소유권도 잃지 않고 죽음도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그대의 아름다움이 내 시 속에, 내 시의 라인 속에 남아서 시간과 함께 간다면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예언자적으로 자신의 시가 영원할 것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자기의 시가 영원할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네트에서 보면 자기 작품에 영원히 갈 거라면 자기 작품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요. 내 작품은 죽지 않을 거다. 내 작품 속에 살아있는 너도 그래서 죽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간에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life is short, art is long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작품 속에 남은 것은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럼 모나리자라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어떤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지만 그 사람 뭐 뼈도 추릴 수 없을 정도로 뭐 남아있는 흔적이 없을 거예요. 생존 인물이라면. 근데 그를 그린 그림은 뭐 이렇게 박물관에 보관한 걸 보니까 도저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도록 멀리서만 보게 해놓을 정도로 모나리자 그림.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Eternal Lines는 자신의 시를 말하고 그대는 계속 자라는데 to time이니까 시간과 함께 자라서 영원한 라인 속에 있게 될 때 당신이 소유한 그 젊음의 여름, Eternal Summer는 사라지지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 예언이 맞지 않았어요? 지금 이 동양의 대륙 끝 조그만한 나라 땅덩어리, 그것도 대전에 있는 이 조그만한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몇백 년 전 셰익스피어 소설에서 읽고 있잖아요. 셰익스피어 예언이 맞았죠. 자신의 시가 영원할 줄 아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지나가는 아름다운 세월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지만 내 작품은 영원할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록된 너의 아름다움도 영원할 거다. 라고 하는 말. So long as man can breathe or I can see. 그래서 인간이 숨을 쉴 수 있는 동안 그리고 눈이 볼 수 있는 동안 So long live this. 이것은 그만큼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자신의 시를 통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자기 작품의 영혼성을 동시에 말하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여름날과 비교하는 세상의 아름다움, 그대의 아름다움. 그대의 아름다움은 훨씬 커. 죽지 않을 거야. 내 시 속에 남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인이라는 말도 약간 무슨 이제 의미심장한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이따가 19번 손에서 읽을 거거든요. 거기에도 라인이 나와요. 근데 라인은 19번에서 라인은 시간이 그려내는 주름살을 말해요. 주름살. 얼굴에 그려진 주름살. 우리가 소넷 2번에서 트렌치라는 말 썼죠. 2번에서 트렌치. 트렌치라는 군사 용어를 전쟁 용어를 써서 이 말을 참업하듯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라인 자체가 주름이 가진다는 뜻에서 이거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19번 읽을 때 그 다음 것인데 우리가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이 정도 개념을 안고 가면 됩니다. 자, 이 시를 한번 유튜브 영상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처음 올라온 걸 한번 읽어볼까요? Sonnet 18.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Thou art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Rough winds do shake the darling buds of May, and summer's lease hath all too short a date. Sometime too hot the eye of heaven shines, and often is his gold complexion dimmed. And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 declines, by chance or nature's changing course untrimmed.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nor lose possession of that fair thou owest, nor shall death brag thou wanderest in his shade, when in eternal lines to time thou growest. So long as men can breathe or eyes can see, so long lives this, and this gives life to thee. 이 사람은 아주 멋지게 읽습니다. 이 사람이 읽는 거를 좀 찾아봐야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시를
봅니다. 19번 시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으니까 다 같이 여러분들이 거기를 찾아봐야 돼요. 자료실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면 좀 답답하더라도 그냥 이걸 이 화면으로 상에서 보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뭐 안 읽었던 내용이니까. 자, 19번 소넷. 이것도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면서 자신의 시가 영원할 거라는 주제를 동시에 펼치고 있는 시입니다. Devouring time, blunt thou the lion's paws, and make the earth devour her own sweet brood. Pluck the keen teeth from the fierce tiger's jaws, and burn the long-lived phoenix in her blood. Make glad and sorry seasons as thou fleest, and do whatever thou wilt, swift-footed time. To the wide world and all her fading sweets, for I forbid thee one more heinous crime. Oh, carve not with the hours my love's fair brow, nor draw no lines there with thine antique pen. Him in thy course untamed to allow for beauty's pattern to succeeding man. Yet do thy worst all the time. Despite thy wrong, my love shall in my verse ever live young. 결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챘죠. 쉽지 않아요. 이거 devouring time하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time도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의인법을 사용한 거예요. 도노법이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부른 거예요. time.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첫날 배운 글루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개걸스럽게 먹다, 탐식하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서 devouring time 바로 그 devouring 그런 뜻이에요. 뭐든지 다 그냥 먹어버리는 시간 하고 부른 거예요. 블런트하면 무디게 하다. 너는 이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평소문이면 너는 사자의 이 사자의 그 무시무시한 그 발을 무디게, 발의 그 날카로운 그 발톱을 너는 무디게 한다. 모든 것을 갉아먹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너 시간은 사자의 발톱까지도 무디게 한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자의 발톱을 무디게 하렴 이라는 명령문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평소문으로 하면 좀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근데 명령문에도 you를 쓸 수 있거든. You go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너 가, you go 하면서 그 you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너 사자의 발톱을 무디게 하거라. 이 모든 걸 다 개걸스럽게 먹는 시간. 또 make the earth devour 또 나와. 땅으로 하여금 그 땅 자신의 달콤한 브루드, 생산물들. 브루드는 이게 뭐 낳다는, 아기를 낳다, 출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그 자신이 낳은 아주 달콤하고 아름다운 후손들, 브루드. 그런 뜻이에요. 지구는 또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라. 다 먹게 만들어라. 뭘 다 먹게 만들어? 지구가 만든 그 달콤한 아름다운 후손들을 지구가 다 먹게 하라.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이렇게 번역하면 뭐 직역은 됐죠. 근데 의미를 알아야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의미를 해서 설명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은 됐어도 그게 무슨 말일까?
지구로 하여금 지구가 낳은 자식을 다 먹게 만들어. 여러분들 나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 지구를 보면서 이 지구는 거대한 무덤이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흙 속에 묻혀 있잖아요. 나무가 죽어도 그 땅에 묻혀서 풀이 죽어도 땅에 묻히고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죽게 되면 다 땅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구 이 땅으로 하여금 땅이 낳은 소산을 다 먹어버리게 하라. 묻어버리게 하라. 그 안에다 buried 되게 만들어라. 시간. 너 시간아. 네 시간은 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든 것은 다 죽어나가니까 땅이 낳은 소산, 뭐 풀 한 포기, 꽃, 사람까지 다 잡아먹고 그 땅 속에 갇혀버리고 묻어버리고 말지 않느냐. 그렇게 하거라. 그 다음에는 플럭하면 이게 당겨서 빼다는 거잖아요. 날카로운 이빨을 거친 호랑이의 턱에서부터 호랑이의 입이겠죠. 뭐 이빨이 있는 거니까 턱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지만 호랑이의 턱에서부터 거친 호랑이의 턱에서부터 그 날카로운 이빨을 다 뽑아내라. 여러분 호랑이가 뭐 100년을 삽니까? 호랑이도 뭐 사자도 나중에 죽는 거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그 막 맹렬했던 짐승이 비참하게 늙어서 죽는 모습을 봤어요. 푹 쏠려서 죽어요. 이빨도 다 나가서 더 이상 고기도 못 뜯어먹고. 이게 그 얘기예요. Burn the long-lived phoenix in her blood. 오래 산 피닉스, 이 불사조죠. 그러니까 그 피 속에서 불타서 죽게 만들어라. 시간이 흘러서. 그럼 이거는 전설에 대한 전설의 도전하는 얘기예요. 전설을 도전하는 얘기. 뭐예요? 피닉스는 이런 전설이 있죠. 500년에 한 번씩 죽는다고. 500년에 한 번 죽는데 태양빛이 질러놓은 불에 타서 죽어요. 그러면 그 잿더미에서 부활해갖고 다시 탄생하는 게 피닉스예요. 그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새에 대해서는 좀 신비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봉황이라는 새가 있잖아요. 실제 있는 새가 아니라 상상의 새, 봉황. 그다음에 뭐 중국 사람들 용을 좋아하고 그 성경에도 나오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악한 사탄이라는 뜻인데 동양에 와서는 그게 아주 상스러운 동물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동서양이 바뀌어 있대요. 이렇게 전설적인 새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닉스라는 새인데 불사조도 시간에 못 견디고 그 불타서 죽게 만들어라. 아주 영원히 죽게 만들어. 다시 부활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시간에게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Burn the long-lived phoenix in her blood. 근데 왜 in her blood? 그의 피 속에서 죽으라고 했는지 이건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왜 피 속에서 죽으라고 했는지. 이 불사조라는 새가 뭐 피닉스라는 새가 피가 뜨거워지거나 뭐 이런 무슨 뭐가 있는지 하여튼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과제로 줬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다하고 이때 나눌 수 있는 거죠. 내가 읽고 보고 나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래 산 피닉스도 다 불태울 정도로 시간은 devouring 하는 거다. 또 계속됩니다. Make glad and sorry seasons as thou fleest. fleet 하면 이게 뭐 쭉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fleet. 배라는 뜻이죠. 배가 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fleet 하면 동사로 흘러가다는 뜻이야. 네가 흘러가는 대로 기쁜 시즌, 슬픈 시즌을 만들어라. 이 시간이 어떨 때는 행복한 시간, 어떨 때는 슬픈 시간 이런 게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네가 슬픈 계절을 만들고 기쁜 계절도 만들고 네 마음대로 해라. Do whatever thou wilt.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will도 똑같이 나온 배운 거죠. will. 그대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해라. 시간은. 그러면서 시간을 다시 또 반복해서 말하죠.
이 발 빠른 시간. 너 발 빠르다며. 우리가 태양이 뭐 하루에 가는 태양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페부스가 막 마차 타고 불병거를 타고 막 달리는 거라고 시간은 그렇잖아요. 막 체리어트, 전차를 타고 막 달려오는 시간 이렇게 성급한 걸로 표현했으니까 스위프티드 발 빠른 시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자,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는 여기서 중지하고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